네, 이번에는 집단 면역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금기어였던 집단 면역 꺼낸 정부, 전문가들은 감염 방치하나 검토할 때이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느닷없이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미크론 대확산을 막기 어렵자 사실상 자연 감염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기사에 언급을 했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단 이거 완전 면역과 틀린 얘기예요. 관련해서. 이거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 틀린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발생한 환자 전체의 사망자가 60대 이상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드렸죠.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거의 92에서 95% 정도가 60대 이상에서 나온다.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92에서 95%가 6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망자에서 65%, 그냥 한 50%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백신 미접종자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대 이상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이 연령 전체에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는데도 95%에서 나오는 사망자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 이 조선일보 기사가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염이 되면은 위중증에 빠지고 사망이 빠지고 하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데 보면은 의료 체계가 막 압박을 받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이 위험하니까 백신 접종하십시오. 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라도 병원성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감기로도 사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접종은 위험합니다. 백신 접종을 해 주십시오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잖아요.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은 이분들은 백신 접종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은 맞아야 되는 내가 어딘가에라고 찾아가서 접종을 하지만 이분들은 백신 접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찾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바이러스가 찾아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그분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둘로 나뉜다니까요. 하나는 위중증 사망에 빠지거나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이겨내거나 약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신 접종만큼은 아니지만 자연 감염, 자연 회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수단을 통해서 면역의 일부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 유행을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극복하는 분들도 있으면서 계속 미접종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미접종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그중에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백신 미접종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감염자도 적게 나오고 위중증자도 적게 나오면서 사망자도 적게 나오게 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분들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자연 감염, 자연 면역을 통해서 더 이상의 숙주가 줄어들게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종식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제외한 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감염이 되든 말든 이분들은 거의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남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종식과 관련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조선일보는 뭐라고요? 금기어였던 집단 면역을 끄대면서 감염을 방치하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염을 방치한 게 아니죠. 왜요? 백신 접종을 하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념,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이러스가 찾아갔다니까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쓴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희생 없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종식에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집단 감염이나 집단 감염 회복을 자연 감염 자연 회복을 통해서 그 위험한 수단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과 생존하시는 분을 통해서 집단 감염에 도달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당국을 질타할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의 사유는 뭔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 감염 회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분들을 해결을 해야 종식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거꾸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설대호 교수님께서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조선일보 기사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틀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기사가 가리키는 방향 자체도 의미가 없는 방향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확산을 막기 어렵자 이제 정부가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오미크론 대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당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우리나라가 막으려면 중국과 같은 수준의 굉장히 강도 높은 이동을 제한하는 식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오미크론 대응에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조선일보도 선뜻 그 손을 들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않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또 전문가들마다 상충하는 의견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엉터리 기사를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하등 쓰잘데기 없는 기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기사 안에 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한 전문가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에는 그에 따라오는 희생자들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정점에 이른 영국과 미국 등에서도 중증화율은 낮지만 다수의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면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앞서서는 이제 그 고대 구로병원의 김우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설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감염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제한된 병상 숫자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제 코멘트인데요.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코로나 특보에서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와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병상 추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대응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쏟아진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위중증 환자 병상에 어떤 식으로 압박을 줄지 대체로 판가름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가 대응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겠죠. 11월, 12월 정도는 아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굉장히 늘어날 때 위중증 환자 숫자도 따라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환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수 자체를 우리가 줄이는 데 대해서 뭔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처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긴 한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숫자는 약간 따로 놀고 그래서 위중증 환자 병상이나 의료체계 압박을 주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우리는 오미크론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용인하면서도 프리코로나로 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출구 같은 것들을 이제 모색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설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코로나에 걸려서 운이 좋아서 그걸 이겨내거나 아니면 운이 나빠서 위중증으로 빠져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자, 그렇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와 예. 관련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에 대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연휴 이후에 접종하는 노바백스 네. 백신을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독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을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에서 최소한이라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희생을 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수단이 없다고 하면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은 상당 부분 사망하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없어. 그러면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는 치료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먹는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다는 거죠. 예. 문제는 먹는 치료제가 충분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고위험군이 감염이 되었을 때 신속히 처방을 하면은 거의 사망자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하죠, 이게? 만일에 먹는 치료제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이거는. 선택지를 그러는데 골라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누구를 죽게 하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은 먹는 치료제가 충분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는데 여기에 무슨 합의가 필요하죠? 사회적 합의가? 저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지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휩쓸고가 뭐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영국의 사례를 봐도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일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합의 과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렇습니다. 밀고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역 심지어는 정책을 영국도 세우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못 썼거든요. 예. 오미크론이 유행을 할 때. 그런데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의 입장은 우리에게는 치료제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굳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전문가의 입을 빌려 딴쪽을 거는 방식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넣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건 무엇이냐면 어제 제가 코로나 특보 댓글을 보면서 약간 이건 긍정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대 교수님께서 어제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는 살든가 죽든가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가지고 예. 운이 좋아서 살든가 아니면은 운이 나빠서 위중증으로 이어져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든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설대 교수님께서 하셨고 저는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굉장히 센 얘기고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좀 걱정을 했는데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시야가 트여서 주저했던 백신을 접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제 얘기를 해주셔서 또 우리나라 언론은 치료제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하냐면요. 한 가지 기사만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MBN의 보도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왔지만 관건은 내성 억제. 란 기사거든요. 이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하실 말씀?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미 코멘트를 한 사람이 뭘 모르고 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미플루하고 비교하면 제일 쉬운데요. 타미플루는 내성이 생기기가 좀 쉽습니다. 이게 내성이 생기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치료제가 타미플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미플루는
신종 플루 때부터 지금까지 썼으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니까 거의 수백억 명에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억 명에게 사용이 된 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겨울 독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예. 10년 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먹는 화이자의 치료제는 타미플루에 비하면은 내성이 생기더라도 내성이 생긴 가능성도 적지만은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타미플루하고 그냥 비교를 하면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생길 가능성이.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보기 위한 엉터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기사고 사실 이렇게 길게 전파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좀 아깝다. 아까운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기사 중간에는 이렇게 제목은 달았잖아요. 관건은 내성 억제. 그런데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과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의미 있게 변하기엔 너무 짧은 5일 동안만 복용하므로 내성이 생길 위험이 낮다라고 얘기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는 좀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거 그럼 뭐 팍스로비드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신에 나왔으니까 그냥 갖다 쓴 기사잖아요. 예. 정말 이 국면에서 어쩌자는 것이냐. 네. 오늘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신규 확진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도가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보도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